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내일이 3월 모의고사죠. 3월 모의고사를 잘 처리를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걸 냉정하게 얻어낼 걸 얻지 못하고 좌절을 한다면 3월 모의고사 직후에 우리 마음의 날씨는 훨씬 더 추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남, 장녀를 둔 학부모님들 계시죠? 처음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실 거예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그러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그리고 겨울방학 때 공부 안 하던 애를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 그럼 또 엄청 걱정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좀 미리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수능을 잘 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대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잘 봤을 때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못 봤을 때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교육청 모의고사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추론과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교육청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1대1 대응을 잘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갖다 대응을 잘하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어, 어떤 친구가. 그럼 기분은 좋죠. 근데 이 친구는 앞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산모에서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문제를 계속 처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로부터 약 2, 3개월 정도 1대1 대응으로만 연습을 한 친구들은, 양치기를 한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폭락하게 됩니다. 6모에서는 재수생도 들어오잖아. 삼수생도 들어오잖아. 의대 지망생도 들어오잖아. 이런 친구들은 깊이 있는 분석을 한 친구들이에요. 1대1 대응을 기본적으로는 잘 하지만 그거보다는 깊이 있는 분석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야. 그럼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연습한 3모 1등급 친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못 본다. 자, 3, 4, 5, 6등급이 나왔어. 이런 친구들이 당장에는 기분이 안 좋고 힘들죠. 그런데 보통 고3들은요, 공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으로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3, 4, 5, 6이 나왔잖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얘네 일찍 깨닫는 거예요. 앞서 1등급 친구보다 얘네가 더 일찍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6평 때 성적이 좀 올라요. 그리고 오르면 고무돼서 9평 때도 더 잘하게 되고 수능 때도 더 잘하게 되는 선순환을 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태클을 탑니다. 그리고 1등급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오면 국어 비중을 좀 줄이는 반면에 3, 4, 5, 6이 나온 친구들은 국어 비중을 늘리면서 오히려 수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등급이 더 좋고 3, 4, 5, 6등급이 당연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뒤에까지 보면 오히려 이후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모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은 담당 선생님한테 산모 성적이 왜 안 나왔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시고 그게 납득이 되시는지 안심이 되시는지를 보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인생사 세 용지마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산모가 잘 나온다고 해서 수능 잘 되는 거 아니고 산모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수능도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체크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시는 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제 절대적인 점수 그리고 등급에 집중을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는 산모의 목적은 뭐냐면 빅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강생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좀 더 쉽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감생들한테만 얘기해줘야 되는 정보도 있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푼 문제 중에 푼 문제를 얼마나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점수나 등급보다는 풀었는데 이걸 다 맞추는지, 풀었는데 이걸 대부분 틀리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모의 목적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얘네가 풀었다고 하는 거는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푼 걸 거예요. 그쵸? 자신감이 없는 거엔 별표가 쳐져 있을 테니까 그건 별도로 상의해 보시면 되겠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듣지 않는 구독자분들은 우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푼 문제를 얼마나 맞췄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풀지 못한 문제는 왜 못 풀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풀 수 있는데 붙잡고 있었는지, 이런 게 많다고 하면은 실력이 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몰라서 넘어갔을 문제도 이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풀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잡고 있다가 시간이 부족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절대적인 점수나 등급 때문에 혼내지 마시고, 그럴 게 아니고 오히려 고생했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애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몰라서 못 풀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는지, 연관성은 있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선생님하고 뭐 상담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이제 플랜을 짜주시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수나 등급보다는 여러분이 중시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답률을 참고해서 또 이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EBS 홈페이지에 정답률, 개별 문항들의 정답률이 올라옵니다. 보통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좀 잘 낸 문제다, 무난한 문제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정답률이 70%대 정도, 수험생 전체 표본의 70%가 맞추고 30%는 틀리게끔 세팅하는 것이 잘 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70%짜리 문제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추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푼 문제 중에서 푼 문제가 정답률 70%짜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이 70% 이상짜리를 다 맞췄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 만약 다 맞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항을 적게 풀었다고 하더라도 70%짜리를 다 맞췄다면 문제가 없는데, 많이 풀었는데도 70%짜리를 많이 틀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담을 들어가셔야 돼. 개별 피드백을 들어가셔야 되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현재 상태에서 얘가 몇 등급이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N수생이 안 들어왔고 현역들 사이에서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얘네들은 성장세가 되게 빨라요. 변화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6평 때는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 9평 때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N수생들은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열심히 한 친구들이야 크겠지만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 애들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고3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해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공부해도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팁을 말씀드렸고, 멘탈적인 부분 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조급하실 거예요. 특히 겨울방학 때 학원 비싼 사교육 들으셔가지고 이제 애들을 많이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생각은 그래도 교육시켰으니까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이 국어 성적은요, 국어뿐만 아니고 다른 성적 전부 다 추수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조금만 추수하려는 농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3월달에 씨를 뿌리고 4월달, 5월달에 1개월치만을 바로 수확하기를 기대하는 농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반드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어야 전체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금방금방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적어도 6평, 9평 수능 요때는 가야 돼요. 왜냐면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시간 운용을 하는 방법을 전부 다 익혀야 점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단계적으로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지금 현재의 점수나 등급보다는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될 것인지를 냉정하게 가늠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멘탈 잡으시고 우리 자녀분들도 안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정의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불안하겠지. 근데 나 자신을 어떻게든 안심시키고 이제 주변의 가족들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저도 불안하고 걱정돼요. 하지만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도 잘 될 것을 믿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분들도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냉정하게 얻어야 될 걸 얻어내고 그 다음에 서로 안심하면서 안심시키면서 수능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산모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무엇이냐? 지금 현재의 점수나 등급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 자체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적용하셔가지고 방향성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계속해서 정식 컨설팅 영상, 입시 뉴스 영상, 멘탈 영상, 재밌는 제가 만난 제자들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멘탈 영상들로 함께 할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